안녕하십니까. 아누구TV 이성훈 작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구약 성경을 외워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제가 외울 테니 만약에 제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우면 저를 영부인 시켜주십시오. 왜? 영부인하면 안 돼? 남자가? 뭐, 성전환 수사할 거야? 일단 해볼게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예. 창세기부터 들어갑니다. 창세기. 태초에 어떻게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잠시만요. 제가 종교가 이쪽이 아니라서 제가 외우기가 힘든데,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청장님, 안우구 청장님, 이게 물리적으로 외울 수 있습니까? 그게? 불가능하죠. 저는 뭐 불가능. 사실 성경을 한 3번은 읽어봤어요. 읽으셨다고요? 진짜 그것도 읽는데 엄청난, 저는 시간이 많을 때 읽었으니까 그게 가능했는데 일반인들은 사실 읽기도 힘들어요. 한 번 읽은 분들이 아마 목사님들도 한 번 다 전체를 읽는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걸 외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외웠다고 했으니까요, 정확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종교가 좀 기독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저는 한때 목사가 될까 하는 생각을 잠깐 했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인데, 제가 구약 성서를 읽다가 포기했어요. 구약 읽다가 끝까지 다 읽는 걸 쉽지 않다니까요. 왜냐면은 거기에 보면은 창세기만 해도 재밌어요. 창세기 재밌죠. 출애굽기 신나요. 아니 창세기는 일단은 근데 레위기에 딱 재밌어요. 들어서잖아요. 레위기. 레위에 들어서면은 사람의 인내를 시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뭐 온갖 계약 얘기들, 그다음에 거기에 뭐 율법에 관련된 얘기들 나와요. 민수기 가잖아요. 사람을 진짜 민망하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잖아요. 신명기. 미쳐버려요. 온갖 그 율법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가 되면은 좀 사람이 그래도 참고 이제 가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너희는 뭐 이거를 먹지 말아라. 이거를 먹게 되면은 가증한 것이니 이것은 뭐라 해서 뭐 돌로 치고 이거는 뭐 해서 피가 가증해지고 어쩌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 계속.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가가지고 이제 숨을 갖다 돌리기 때문에 민수기 정도에서 이제 사람들이 다 손을 들게 돼요. 야, 아니 뭐 하나 여쭤봤다가 이렇게 화를 내줄 아니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김건희 여사에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제안을. 민수기를 다 써봐라. 써봐라. 민수기만 다 쓰면 내가 인정해줄게 그래도. 딱 99건 아니고. 그렇죠, 60부터 99건 이거 말고 민수기만 써봐라. 외워서. 그 민수기가 어렵긴 어려운가 봅니다. 야. 근데 아까 신명기, 명신기 이런 건 없나요? 그냥 신명기가 있지. 신명기가 있고 명신기.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번 그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김용민 PD님, 이사님이 이제 그 제기를 하신 건데 문제 제기를. 솔직히 말해서 내가 협박이라고 느꼈다라고 하는 게 선거법 위반이면은 우리 아내는 구약 성서를 다 외운다.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죠. 당연히 위반이지. 더 심각한 거지. 그거는 이제 기독교인들한테 표를 받기 위한 내가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다는 게 되잖아요. 사실은 나는 그분들이 그 구약 성경이 몇 건인지도 모를 것 같아요. 우리 39건, 그다음에 신약이 27건, 합해서 66건. 맞습니다. 그런데 또 가톨릭으로 하면 73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그 정경으로 안 보는 거를 또 일부 개신교에서 안 보는 거를 넣어가지고 가톨릭은 또 달리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도 나는 다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위경이 뭔지 아니? 위경? 도마복음이 뭔지 알아? 그러니까. 야, 진짜 정말 참혹하다. 정말 가가지고 그 청복 얘기나 듣고 있는 주제에 무슨 기독교의 뭐 구약을 어쩌고 저쩌고 진짜. 참고로 여러분 이건 기독교 방송이 아닙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혹시 종교가 다르신 분들에도 조금만 참으시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하여튼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돼서 계속 그 어떻게 보면은 저희 추석 밥상에 이야기가 좀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나 진짜 신경질 나는 거는 김용민 PD가 목사의 입장에서 윤 대통령을 고발한 거는 정말 종교인으로 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근데 강신업은 왜 설쳐? 명예를 훼손했다고 갑자기 그러면서 고발을 갖다 김용민을 하겠대. 그러면서 괴변을 기억의 괴변인데 괴변. 그건 쾌변하고 비슷한 괴물의 괴짜를 괴물 같은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 그럼 강신업 대신에 갱신업이다. 갱신업. 예. 아니 그런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이걸 명예훼손 어쩌고 이렇게 얘기가 되면 실제로 그러니까요. 그 윤석열 대통령은 목사들 명예훼손한 거야. 아니 목사도 구역을 다 못 외우는데 일개 신도가 구약을 다 외운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목사들은 뭐 했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목사 명예훼손 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갖다 걸면 다 걸리는 줄 알아. 네. 지금 지네들 세상이라고 진짜 해도 너무하잖아. 아 근데 저 강신업 변호사가 그분이 이제 건사랑 그 대표죠. 근데 이제 그 이름을 좀 바꾼다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카페 이름을. 예.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찌라시로 그냥 받은 겁니다. 찌라시입니다. 찌라시. 건사랑 카페 네이밍 공모전 후보. 이제 모 기자한테 받은 거예요. 1번 건승코리아, 2번 국민과 함께, 3번 나라사랑 연합, 4번 엘레 건스, 5번 용산의 뜰, 6번 원더 건스. 예. 아 이거 기자한테 지금 받은 겁니다. 그냥 찌라시라고 하면서 물론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진짜 아닌지 뭐 그래도 할 만한 이야기들이네요. 뭐. 네. 아 근데 원더 건스는 괜찮은데요? 원더 건스. 얼마나 놀랍습니까? 썬더 건스. 아 그래서 마침 이게 왔길래 예. 또 막 강신업 변호사 생각나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하여튼 뭐 성공을 좋아하니까 벼락이라도 치라고. 왜 그러세요? 요즘 개그에 욕심을 내셔. 아니 이거 제 내 역할이에요.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데. 아니 저는 그러면 잘려요. 제 입지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웃음 하나 주려고 하나 왔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저희가 이렇게 웃고 떠드는 가운데 좀 약간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목요일 그러니까 9월 15일부터 생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와.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저희가 이게 녹화거든요. 이게 생방 같은 녹화를 진행을 해왔었는데 9월 15일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진짜 생방을 하게 됐습니다. 목요일부터 매일 생방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목요일만. 그러니까 목요일만입니다. 생방. 네 맞습니다. 자꾸 생방송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다. 힘들어지는데. 이승훈 실패하는 걸 갖다가 계속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목요일은 생방이니까요. 여러분들 목요일은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좋은 소식이 그 다음 날 9월 16일은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의 음원이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하는 음원은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그 블루웨이브라고 하는 팀의 노래를 되살리기 위한 작업을 꾸준히 해왔는데 생각보다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들이 됐어요. 왜냐하면 선거를 졌으니까. 선거를 졌으니까 여러모로 펀딩도 잘 안 되고 뭐 그래갖고 여기저기에 가가지고 홍보 좀 했다고 해가지고 뭐 네가 은혜를 모른다는 둥 맞아. 홍보 좀 했는데 그거 갖고 은혜 모른다고 그러면은 도대체 야. 나 뒤통수 친 사람은 얼마나 은혜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요. 도대체. 그리고 그거 돈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떼돈을 거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아니 그쪽에서 홍보를 해도 돈이 얼마 안 들어왔어요. 다 이제 지금 저는 이미 제가 펀딩으로 얼마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통장으로는 얼마 들어왔습니다. 이 총액 다 얘기했거든요. 본인은 총액을 얘기하지 못하지만 난 총액 다 얘기하잖아. 다 얘기하셨죠. 예. 그리고 아직까지 이 음원도 공개가 안 됐고 또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메이킹 필름이 이제 한 30분 정도 되는 그런 그 다큐멘터리 형태로 공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다 끝내고 나면 다 얼마 들었고 얼마가 제 손해가 났는지 다 이렇게 공개해 드릴 겁니다. 1원 한 장 가져간 적이 없고요. 지금 계속 돈이 들어가요. 환장하겠어요 지금. 그 블루웨이브를 저는 현장에서 직접 공연을 봤잖아요. 그렇습니까? 참 좋아요 노래가. 그 직접 오셔서 일어나서 막 이렇게 나도 구청장님께서 보는다. 일어나서 막 오랜만에 정말 그 바로 옆에서 직관하니까 그 모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저도 좀 불러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때 몰랐잖아요. 언제든지. 하여튼 뭐 다음에 제가 꼭 가서 저도 이렇게 막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구약 성경을 막 외우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9월 16일 날 음원이 나오니까 우리 이승훈 작가서부터 음원을 계속 하루 종일 스트리밍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꼭 하겠습니다. 구약 성서를 외운다는 건 너무 오버했어. 그래요? 아니 남의 콘서트장 와가지고 구약 성서를 아니 그 태초에밖에 못 외워요. 저는 태초에 이거밖에 못 외우는 사람한테 뭐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웃고 떠드는 가운데 진짜 할 얘기가 지금 오늘 오전에 쑥 들어왔습니다. 뭐가 쑥 들어왔습니까?
검찰이 쑥 들어왔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아니 경찰. 경찰. 아 죄송합니다. 경찰이 쑥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일단 경찰이 오늘 아침에 네. 어디에선가 조인트를 까인 듯한 다급한 표정과 말투로 그러면서 이재명 성남 FC 제3자 뇌물 공여다 어허. 이러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3자 뇌물 공여는 3자를 통해서 돈을 받았다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그런데 성남 FC의 대표는 당연직으로 성남시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성남시장이죠. 3자가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죠. 안 맞는 지금 현재. 아 그리고 성남 FC는 그럼 이재명이 당연직 대표지만 실제로 소유자는 누구인가? 성남 예. 시민이에요. 그렇죠. 성남 그렇죠. 시민이죠. 예. 그런데 무슨 3자 성남 성남 시민한테 시민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얘기죠. 성남 시민 고소해? 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정말 저게 웃기는 게 예. 그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로 제3자한테 돈을 주게 해서 네. 그것을 내가 이익을 취했다. 이래야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이 되거든요. 네. 최순실이 그래서 최순실이 옛날에 미르재단. 미르재단 맞습니다. 미르재단. 그 사실 그 청년재단도 거기에 포함되는데 당연하죠. 그 부분은 지금 안 알려져 있어요. 예. 그러나 이 재벌들로 하여금 돈을 이제 손목 비틀어 가지고 돈 내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굳이 말하자면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건데 그러고 뭐 거기에 무슨 뭐 주겠다 뭐 그 그때 뭐죠 그 간세 그 면세점 허가 뭐 이런 거 주겠다고 하고 특혜도 주고. 그런 걸로 했는데 지금 이거는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고 받았는 게 뭐냐면은 그 후원금 낸 회사 6개가 되는데 네. 후원금하고 광고비를 낸 사람들이 그건 사실 광고에 대한 대가거든요. 네. 네. 그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한 게 아니고 자기들 회사를 광고해 광고해 주는 왜 네. FC 축구단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축구단들 보면 옆에 이러면 붙이고 붙이죠. 스포츠의 기본 아닙니까 앞에 사실. 여기도 뭐 붙이고 뭐 하잖아요. 그게. 네. 그게 전부 다 광고 옛날 그렇죠. 야구 다니던 운동 선수들 그 프로 그 스포츠단들은 그렇죠. 다 그걸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거기에 대한 대가거든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무슨 부정한 청탁을 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안 돼 가지고 작년부터 지금 한지가 지금 벌써 한 5년쯤 됐어요. 이어서 수사를 또 하지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작년에 그 선거 전에 한 번 더 써먹으려고 아하. 그때 했다가 그것도 실패를 해가지고 네. 더 같은 건이에요. 네. 그런데 다시 또 이제 죽은 불도 살려보자는 건 내가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네. 이 죽은 사건 다시 꺼내가 또 다시 살리는 건 이 정부 아니고는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정도 되면은 모든 축구 팬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막기 시작하면 지자체 단위에서 FC는 불가능합니다. 그러겠죠. 그렇게 되죠. 앞으로 봐봐. 이렇게 받으면은. 자 대기업이 아니면 누가 그 많은 돈을 내줍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솔직히 회비내가지고 그런 축구단을 갖다 운영할 수 있어요? 아 못하죠. 못한단 말이야.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축구단이 TV에 이렇게 나오고 여기저기에 이 축구단이 입고 있는 옷이 노출되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그 옷에다가 두산건설 뭐 이런 거 붙여주고 다 놓죠, 대신 그런데. 너희들 돈 1억 내놔 2억 내놔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마케터고요. 예, 예, 예. 그런데 얘네들이 이거 붙이는 사람을 스폰서라고 하니까 지들이 술 처먹는 스폰서라고 생각하나 봐. 검찰 애들이. 아니 스폰서란 말을 갖다 구분을 못해? 이거는 그냥 그 옷에 광고를 내주는 그렇지, 그런 형태로 그렇지. 돈을 주는 거야. 후원을 해주는 니들처럼 거고, 임마 또. 무슨 뭐 불법적인 그런 대가를 갖다 봐주고 술 처먹는 그런 행위가 아니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식들이 그냥 다 합법적인 행위잖아요. 이걸 불법이라고 하면 도대체 프로 스포츠들을 갖다 어떻게 하란 말이야 지금. 일단 저기 나는 누가- 진짜 예. 정말 화가 나는 게 나도 네. 축구도 좋아하고 예, 예. 배구도 좋아하고 예. 나는 스포츠를 보는 게 진짜 힐링이에요. 네, 네, 네. 그런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특히나 가난한 구단들 같은 경우는 이거 참 옛날에 넥센이니 이런 구단들 맞습니다. 있잖아요. 넥센 좀 더덕더덕 붙어 있어가지고 아이고, 너무 예. 지저분하다. 예. 그렇지만 그걸 그렇게 안 하면은 돈을 운영이 운영이 안 운영이 안 되죠. 되잖아. 구단이 운영이 안 되니까. 예. 난 세상에 막 하다 자 검찰들이 이런 것까지 하라고 할지 몰라. 경찰이 그리고 얼마나 센터를 그럼요. 깠으면은. 맞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참 어려운 게 이제 최순실하고 박근혜 그 당시에 K를 연결한 네. 거는 네. 경제 공동체로 묶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최순실과 박근혜가 둘이가 경제 공동체다. 그래서 최순실한테 준 거는 최순실가 만든 그 재단법인에다가 돈을 넣게 한 것은 네.
결과적으로 박근혜가 받은 거나 그렇죠. 똑같다. 예. 이렇게 본 건데 사실 이거는 그 성남 FC에 준 거는 성남 시민들이 한테 준 그렇죠.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그 주인이 그 성남시 네, 거라 네. 그냥 이제 그 시장은 당연직 그 음. 그 FC 그 단장이 되게 돼 있어요. 시장 지금 그렇죠. 바뀌었으니까 인마 신모야 걔. 걔가 지금 대표야. 그러면 앞으로 신모한테 가는 그 모든 후원금. 성남 네. FC에 가는 돈이 전부 다 신모가 삼자림을 받은 거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아, 되는 되는 거죠. 소리를 해야지 지금. 자 그렇게 하면은 이 지자체장들요 전부 다 감옥 가야 돼요. 다 가야 맞습니다, 돼. 맞습니다. 다 그렇죠. 가자 그래. 대부분 기부 체납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거 다 뇌물이죠. 인허가 해주고 다 어디 음. 성남시나 어디다 넣게 하잖아요. 네. 기부 체납 다 받잖아요. 예. 다 그 뇌물이지 그러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가면 그 기준으로 한다면 모든 게 뇌물이 될 수밖에 네. 다 없어요. 뇌물이지. 아니 다 우리나라 삼자림을. 프로 구단이나 이런 데서 아니 기업에 돈 안 받는 구단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예. 프로는 특히 더욱더. 왜냐하면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운영이 안 되니까. 모든 프로구단이 네. 아니라 이렇게 지자체가 운영하는 프로구단. 예, 혹은 그런데도 어쩔 수 지자체가 없어요. 운영하는 실업인데 스폰서 받는 애들 전부 삼자뇌물이야. 그렇습니다. 그럼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나라 그 육상이든 뭐 이렇게 컬링이든 이렇게 비인기 종목들은 어떻게 하냐? 이게? 그러니까요. 비인기 해도- 종목들 다 다 죽여야 돼, 다 네, 줘야죠. 와, 이거 스포츠로 죽이는 하나의 지금 설레가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잡으려고 지금 막 그러니까 다 뒤집네. 완전히 무리수를 떠도 이런 무리수는 뜨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게. 그 밑에다가 근데 거기다 댓글 달면서 와 드디어 찌째명을 잡았다 이러면서 미친 것들 아니에요 진짜? 아니 뇌가 있으면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걸 해봐. 좀 논리적으로. 좀 강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돈 몇 푼 주면은 그냥 그런 거 다 팔아먹니? 진짜 난 진짜 답답해요. 이제 잘못 건드려서 우리 성수형 화났다. 스포츠 건들면 진짜 특히 뭘 건들면 제일 화나십니까? 제 아 지금 축구를 건드렸잖아요. 축구야, 니네 조심해. 어떻게 할 거야 축구는. 조심하라고. 그러면서 가가지고 또 거기다 댓글 막 달던 놈들이 가가지고 아 필승 코리아 이러고 있을 거야 이 새끼들 진짜. 창세기하고 무슨 알겠습니다. 아, 근데- 월드컵 조금 있으면 시작해 임마. 어떡할래? 맞다 진짜. 월드컵 맞아. 이게 또 사실은 또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하죠. 심리적으로 다른 구단들도 야 혹시나 야 니네 뭐 있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선수들도 그렇고 구단주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영향이 다 미칠 수밖에 이건 없는데. 모든 축구 팬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맞습니다, 예. 검찰청을 갖다가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뭔가 기소를 했다. 그럼 작살나는 거야. 아, 이 전 세계의 웃음거리야. 지금 뭐 바르셀 저기 어디예요? 그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뭐 이런데 네. 가가지고 이런 얘기 해봐. 그러면 아유 크레이지 이럴 걸? 그렇죠. 거기 뭐 또 그런 데는 화끈하잖아요 또. 잘못하면 총 그러니까요. 총 맞아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점잖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 정말 한국으로 브라질이나 저런데 남미 쪽이나 저런데 가면은 네. 폭동이 일어납니다. FC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내가 알기로는 그 협동조합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협동조합이죠. 협동조합이야. 그러면 그 협동조합의 그 대표한테 뇌물 준 거냐? 거기에 버거킹 이런 데들도 그 그렇죠, 막 그렇죠. 저기 협찬하고 그런 그렇죠. 것 같은데 네, 네. 다 그러면 뇌물 갖다 다 어디다 준 거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사람들이 회비 낸 것도 다 뇌물이라고 그랬다 이제 나중에. 아, 근데 이게 정말. 지금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기사가 떴습니다. 빚더미 지방기관 비율 이재명의 경기도 1위. 이 기사가 동시에 같이 떴거든요. 이건 또 중앙일보에. 그러니까 마치 추석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막 터진 겁니다 지금. 근데 이게 어떻게든 올려보고 싶거든. 예, 이게 뭐 밥상에다가. 지방기관 비율 뭐 이재명의 경기도 1위라는 타이틀도 웃기고 물론 그 당시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만 이제 와서 이걸 굳이 지방기관들이 있었다 당연히 경기도에 많죠. 경기도가 또 워낙 넓어야지. 근데 이재명의 경기도 1위라는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뽑아서 낸다는 게 저게 몇 가지가 완전히 사실관계가 네, 좀 잡아주세요. 부채 200% 넘는 118곳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저걸 부채라고 얘기하면 공공기관이 지방의 그 우리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착한 빚을 진 거를 갖다 부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프레임이에요. 아 그러네요 또.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지방 그 공공기관들 예를 들어 여기 농수산진흥원 나오더라고. 그 네. 농수산진흥원이 강위안 씨라고 하는 사람이 맡았기 때문에 그래서 타깃이 된 거야. 근데 그 농수산진흥원에서 뭐 했는 줄 알아? 감자 팔았어. 감자 값 똥값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맞아요. 감자를 갖다 갈아엎고 그럴 때 농수산진흥원이 감자를 사가지고 그래. 그걸 가지고
감자를 이제 그 밀키트로 만들었어. 아 그렇게 또 어? 아이디어를 또 낸 거네요. 그래서 그 위해서. 밀키트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대히트를 쳤어. 그렇죠. 감자를 팔아줬다고. 그러고 쓴 돈이 부채냐? 그러면 농수산진흥원이라는 데서 감자 때문에 죽어가는 농민들이 있는데 그냥 그 냅두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판매가 안 돼. 그러면 그거 냅두냐고. 그러니까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니네 성수형 감자 건들지 마라. 성수형 감자 건들면 화난다 진짜. 아 근데 오늘 지금 김성수 평론가님이 약간 좀 흥분 상태가 네. 처음부터 지금 굉장히 아니 좀, 너무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러니까요. 하니까 지금 이 두 가지 다 기본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인 그 부채 비율을 이야기하면 이제 가계 부채가 지금 네네. 천조가 엄청 넘죠. 높잖아요. 네. 그리고 국가 부채는 다른 데 비해서 아주 양호해요. 그렇죠. 사실은 거꾸로 돼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 우리 그 국가 부채, 국가나 공공기관이 부채를 안 지려고 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감자 같은 거 안 사주면은 결국 누가 부채가 됩니까? 그 농민들이 다 농민들이 다 다 하게 하는 되는 거죠. 거예요. 가계부채 완전히. 근데 그런 거를 공공기관이 대신해서 해주고 국가가 맞습니다. 대신해서 해줌으로써 사실은 그 이 가계부채가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는 지금 안 하면서 뭐 계속 지금 저런 식으로 해가 그것도 또 경기도를 타겟 들어가 그 공공기관이 경기도에 있는 거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무슨 상관이세요? 맞습니다. 진짜. 아니 나는 진짜 웃긴 게 이 정부는 있잖아. 그리고 이 언론 기관들은 지금 세금을 걷어가지고는 그 언론은 그 영국 여왕 장례식 가는 데 써야 되고 그런 데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부의금 넣으려고. 아니 세금을 그리고 그 관사 옮기고 이런 데만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 미친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 세금을 어디다 써야 돼요? 맞습니다. 지금처럼 물가 올라갈 때 물가를 잡는 데 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 부채를 누가 안아야 됩니까? 그 공공기관들이 안는 거예요. 네. 그랬다가 나중에 뭐 물가가 떨어지거나 이럴 때 자기네들이 비축했던 양들이 있으면 그걸 내다 팔고 그래서 맞습니다. 다시 벌충하면서 부채를 갖다 줄이고 그런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게 국가라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국민들이 덜 힘들고 덜 고통받게 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이 국가고 그 국가를 그 다양하게 운영할 때 필요한 것들이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건데 니들은 전부 다 재벌한테 돈 퍼주려고 하니까 이것들을 갖다 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잖아. 솔직히 말하면. 사실 그래서 지금 국가라는 게 이 자유시장 경제 원리 하에서는 그 가진 자와 없는 사람들이 서로 극단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사실 이걸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해주고 재벌들 돈 잘 버는 사람들은 좀 세금도 더 내게 하고 네네. 또 없는 사람들한테 복지금으로 가도록 해야 예. 되는데 이 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는 완전 것 같아요. 반대요 이거. 아, 이 정부는 국가의 기관들이 다 차라리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면 문화재청은 전부 일본 빨아주는 그런 그림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체부는 김건희 여사 미술 전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에 쓰는 거는 아무 말도 안 해. 야, 그게 제대로 된 거냐 진짜? 아, 진짜 난 이해가 안 돼요 진짜. 그거는 얼마나 빨아줬습니까 미술 전시회. 그 미술 전시회 알아봤더니 전부 다 그러니까요. 김건희가 아트페어 장애인 아트페어 했을 때 선정된 작가들이에요. 맞습니다. 그걸 세금으로 해주고 있어요. 참 그러니까 얼마나 빨아줬으면 제 손가락이 헐었네요. 아니 제 손가락이 헐었다고요? 빨아가지고. 본인이 빤 거예요? 아니 그냥 이렇게 가끔 이렇게 간지러워서. 예. 아유 진짜 헐 때까지 빤다니 참. 근데 이게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지금 요즘 또 논란이 되는 게 하나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 석 달 만에 유럽을 가십니다. 네. 영부인 모시고. 영국 갔다, 미국 갔다, 미국 캐나다 찍고 갔다. 예, 지금 그래서 이거 뭐 또 평론가님은 이번엔 좀 안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여사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그럴 정도 우려를 하는데. 근데 그 전용기는 이번에 그 장례식장에 오시는 그 안 오면 좋겠다라는 전용기를 식으로, 못 하도록 예, 해야 영국 측에서 그러니까 얘기했다던데. 이게 정확하게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하는 게 진짜 많은데요. 그 중에서 진짜 초청을 받았냐라고 언론에 왜 기사를 못 씁니까? 뭐 엠바고 걸렸어요? 영국 간 다음에 폭로할 거예요? 밝혀진 게 없죠 지금. 제대로 정식으로. 지금까지 정식으로 초청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요? 오. 정식 초청을 못 받으니까 전용기를 못 띄우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오. 지금 거기서 나오는 게 정확하게 좀 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초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나라별로 선별해서 지금 통보하고 있던 겁니까? 하겠죠. 모든 나라를 갖다 그럼 다 공식 초청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연방 국가는 당연히 할 거고 그렇죠. 공식 초청을 하겠죠. 예 그리고 뭐 자기들도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받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영연방에 소속돼 있지도 않고 그건 당연히 영국과 아니고. 동맹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전략적 협력 관계입니까? 중국처럼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초청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숨겨. 얘기 안 한다? 그럼 억지로 지금 간다. 예를 들면 실제로 외신들을 보면은 어느 나라는 인바이트 돼서 그러니까 초청이 돼가지고 인바이트니까. 간다라고 하는 게 그 나와 있어. 근데 한국은 그런 얘기가 없다니까 외신에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영국이 내걸고 있는 건 뭐냐면 개인 자격으로 오는 국가 정상이 있었을 경우 전용기를 띄우지 말아라 이런 그 얘기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모두 전용기를 띄우지 말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서 맞아요. 예. 근데 어디는 전용기를 자제하라고 돼 있고 네. 어디는 전용기를 띄우지 말았으면 말라고, 한다. 네, 이렇게 얘기되어 맞습니다. 있는데 조금씩 달라요 다. 근데 실제로 지금 그 공식 초청을 받은 데가 전용기를 안 띄우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국가 한 나라의 원수인데 어떻게 전용기 없이 그냥 갑니까? 그래서 전체가 전용기를 띄우지 말라고 했는 것처럼 이야기 우리가 못 가니까 그러니까요.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그 자체에 엄청난 숨은 함의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보도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기사들이. 자, 영국의 지침은 이렇다. 뭐 가령 뭐 공식 초청은 전용기가 허락되고 그런데 지금 장례식이니까 경호는 몇 명까지 허락되고. 그렇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바이든도 버스 이런데 만약 바이든이 장례식에 공식적으로 초청이 됐다면 진짜 전용기를 자제하고 버스로 이동할까요? 아니죠. 그렇죠. 그건 외교적 아무리 장례식이라도 그 국가 수반이 가는데. 그럼요. 공식 초청이 됐다면은 그 사람은 그러니까 국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국빈은 국빈의 예우를 당하겠죠. 예. 근데 공식 초청 안 된 사람은 개인 자격이니까 국빈이 아니라고요. 국빈이 아닐 때는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적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예 대통령이나 혹은 총리나 안 가요. 그리고 그냥 자기 개인 자격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와 그 관계가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예우를 하고 그런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요거는 이제 제 뇌피셜인데 아마 초대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제 이름도 틀리는데 굳이 엘리사베스라고 쓰는 엘리자베스로 엘리사라고 쓰는 사람을 굳이 초청을 했을까? 뭐 이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영어가 틀렸잖아요 그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럴 가능성도 높아 보이죠. 근데 사실은 그 스페인인가요? 네, 그때 그때 그 나토 스페인. 예, 회의 나토 때 때. 가가지고 예. 거기서도 여러 가지 해프닝이 많았잖아요. 많았죠. 그거 엄청난 외교적 결례거든요. 네. 국왕 앞에서 건들건들거리고 맞아요. 뭐 자리도 못 찾아가지고 이쪽 왔다 갔다 하고 그거는 우리나라 의전 팀들이 욕을 먹을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그거 하나 못 챙겨가지고 제대로 교육 못 시켜가지고 그냥 내보내는 거. 진짜 요번에도 물가에 애 보내는 것처럼 사람들이 걱정하니까 가지 말았으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맞습니다. 이번엔 더 충격적인 게 장례식장에 딱 2명만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럼 누가 어디 그러니까 통역이 수행원을 되나요? 못 들어가요. 아이고야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냐. 그럼 못 들어가면은 영어로 해야 되는데 어디로 왔다 갔다 팝하고 뭐 통역기라도 하나 넣어줘야 하나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그렇지 어떻게 않으면 하지? 가가지고 리얼리 이런 거 아니야. 형 잘하는 거 있잖아. 에이 레알 뭐 그거 한 번만 해줘요 좀 성대모사. 여기는 준비 안 해갖고. 아이고 이거 아깝다. 이거 내가 준비는 뒤에 했단 말이야. 그래 우와, 죄송합니다. 저쪽에. 제가 너무 빨리 갔네요. 참 준비 안 한 거 자꾸.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게 참 너무 걱정되는 게 보통은 그래도 오늘 예전 같으면 이걸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그렇죠. 하나보다 대통령이니까. 근데 이번에는 가기만 해도 뭐 불안해 죽겠어요. 너무 무슨 사고를 칠까봐. 그 외교적으로 뭐 어디 외국 잡지들에서도 다 한마디씩 하잖아요. 그렇죠. 한국의 대통령. 뭐 심지어는 뭐 자국의 대통령이 자국에 대해서 좀 알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의. 그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잖아요. 또 하필 영국이가. 미치. 그거 수습하러 가나? 근데 진짜 걱정되는 거는 일단 영국에 갈 때 전용기를 못 가져가면요. 영국에서 그렇네. 미국으로 뜰 땐 뭐해? 그러니까 전세기를 내나? 그래서 미쳐버리겠어 진짜. 하나 투어 뭐 같이 가는 뭐 어떻게 가나 모르겠네 진짜. 진짜
거기서 미국 갈 때는 또 미국은 또 전용기나 이런 걸로 가야지 또 그렇죠. 오히려 영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가야 아끼는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전세기 같은 건 그리고 영국 공항이 아수라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전세기를 갖다 구한다는 것도 말이 안 돼. 그럼 거기서도 또 민항기를 타고 미국까지 가나? 야. 그럼 미국에서 캐나다 갈 때는? 그러니까 또 미국에서 캐나다를 또 넘어가는데. 좀 투명하게 좀 공개를 해. 뭐 지도 좀. 하나만 좀 띄워주세요. 그 지도에 그 진짜 19일 지금 어마어마한 거리를 네.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빡센 강행군인데. 그럼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을 같이 데려가나? 권성동이랑 저 보세요. 네. 그 지도가 갑자기 사라졌다. 예, 요겁니다. 일단 영국까지 날아갈 때 그렇죠. 전용기를 못 띄워요. 예. 근데 그러니까 전용기를 안 갖고 갔으니까 영국에서 뉴욕 갈 때도 어떻게 가지? 저렇게 멀리 갑니다. 야, 이거는 비행기 안에서 하루를 자야 돼요. 그리고 미국에서 캐나다 가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저것도 최소한 한 2-3시간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럼 전용기를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아하. 거기서 캐나다 갔다가 올 때는 타고 오나? 타고 뭐. 그러니까 이게 참 근데 진짜 왜 이거는 상당히 이거 왜 이렇게 중요한데 빡세겠지? 왜 이런 무리한 일정을 갖다 갑작스럽게 만들어내냔 말이에요. 그러게요. 지금 포항은 지금 난리 포스코가 건데. 지금 완전히 박살이 나 있는데 대통령이 지금 뭐가 그러니까요.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와중에 저렇게 가면서 얼굴 도장을 찍고 다니겠다라는 게 지금 말이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유엔 총회에서 들죠. 기조연설을 한다고 하는데 저게 미리 예비가 되었던 건가요? 예비가 돼 나왔잖아요. 있던 거라면 네. 그러면 애초에 그냥 뉴욕으로 직항을 가면 되는 거잖아. 그럼 전용기 타고 갈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초청 못 받았으면 안 가도 아무 결례도 아닌데. 맞아요. 사실은 그 영국 거기 대사관 가서 그거는 했잖아요. 네. 방명록으로 해서 조인을 그리고 표했잖아요. 정 좀 껄쩍지근하면 총리 보내면 되는 거잖아. 그럼요. 네. 외교장관 보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실제로는. 예. 한동훈 장관 보내도 되잖아요. 영어 잘하니까. 거기는 그렇죠. 영어 한동훈- 잘하잖아요. 거긴 또 영국식 영어가 아닐 거냐. 아 그래요. 아 그러네 또. 너트 톨 이렇게 안 되잖아. 우리는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말씀 그렇지. 아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참 뭐 어찌됐든 간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걱정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정작 대통령이 또 걱정해야 할 우리 포스코 문제를 우리가 또 걱정하게 생겼어요. 이거는 아, 이거 정부에서 심각해요. 걱정해 줘야 이건 진짜 하는데. 심각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오늘 사실 또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이 이제 낮에 또 그 이야기를 하시긴 했지만 지금 포스코 사태가 지금 수습이 안 될 정도로 지금 49년 만에 촛불을 켜고 뭐 그런 경우가 생겼다면서요. 예, 그 도로가 정도는 멈추고. 이 지난 그 흰남노가 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곳이 사실은 포항이에요. 예, 포항. 근데 밖에서는 뭐 흰남노가 뭐 잘 지내갔다고 지금 그렇게 지금 실드 치고 마치 무슨 뭐 예. 그 미리 준비를 잘해서. 잘해가지고 맞아요. 예. 무슨 뭐 밤을 샌다고 하고 그날 들어가가지고 그한 것처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심각한 이야기를 지금 언론에서도 지금 이야기를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맞습니다. 이건 책임 반기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실제로 배임입니다. 언론이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유일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 데가 MBC. MBC만. 그리고 지금 포항 MBC가 네, 네. 지속적으로 이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건데, 또 예. 자세하게. 그런데 지금 이 포스코의 그 상황을 갖다가 좀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이거 새로 지어야 될지도 모른다. 음. 한 2년은 걸릴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 있어요.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데 2년 정도 걸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네, 이야기더라고요 네, 네. 보니까. 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거의 바로 지금 복구가 돼 가지고 마치 가동이 가능한 것처럼 기사는 그렇게 또 그렇게 났어요. 기사가 나와요. 네. 근데 내용을 아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심각성의 정도가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고 맞아요. 고로 자체도 문제지만 그 고로에서 나온 쇳물을 아변 공장이라고 아. 그 롤라 이렇게 예, 예. 감는 아변 거 있잖아요. 누른다, 아변. 예. 그 눌러 가지고 네. 그 철근을 이렇게 철광을 만들어 가지고 네. 이렇게 그 둥글둥글 개가 스프링. 가는 거 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를 만드는 아변 공장이 지금 전혀 가동이 안 된다고 아, 해요. 예.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들 바로 글로 가지를 못하니까 네, 네. 2차 공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그것까지 지금 연결돼서 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당장은 어떻게든 굴린다 어쩐다 해도 그게 이제 계속 딜레이가 되면 나머지 산업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정말죠. 당연하죠. 지금 네. 이 영향은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한데 일단은 네. 지금 포스코가 사실상 멈춰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멈춰 있는 상태에서 그 거기 그 포스코 단지 안에도 상당히 많은 협력 업체들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렇겠죠, 그렇죠. 그 협력 업체들이 지금 막 난리예요. 오. 협력 업체들도 엊그저께
불났잖아요. 또 그렇죠. 세탁소. 세탁 공장. 예. 그 세탁 공장도 아마 포스코의 협력업체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옆에서 나오는 그 작업복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세탁하는 네. 곳이라고 봐야죠. 거기에 지금 엄청난 불이 나가지고 그것도 끈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 세탁소뿐만 아니라 그 안에 지금 이제 그 협력업체들이 그 고로에 들어가는 그 하고 운송하고 이런 업체들이 전부 그거 다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포항의 한 산업의 3분의 2 정도가 3분의 2도 더 될 거예요. 거의 포스코에 먹고 산다고 봐야 돼요. 맞아요. 그 잠깐 내가 그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면은 이 대구 경북 그 국세청장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대구 경북을 할 때 그 대구 경북의 세수의 우리나라 전체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3% 정도밖에 안 차지해요. 그런데 그 중에 그 3분의 2가 그 3%라고 치면은 3분의 2면 2%. 2%가 포스코에서 나온 세금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대구 경북인데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코라는 게 대구 경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난 건데 네. 그걸 처음에 그 본사를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던 거예요. 났죠. 진짜 대선 때. 예. 그런데 거기 대구 경북에 내려가는 그 예산 규모는 10%가 넘어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사람들이 내는 세금은 3%밖에 안 되고 받아가는 거는 10%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은 대구 경북 사람들은 다른 쪽 낸 세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받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포스코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 정도니까 만약에 포스코가 이번에 이렇게 되잖아요. 하루에 손실이 400에서 500억이래요. 하루 가동 못 하는데. 500억. 와. 그러면 내년에는 세금 없다는 이야기야. 그렇죠. 그럼 대구 경북의 세수가 확 줄었네. 대구, 경북, 포항이 전부 다 돈이 없어 쩔쩔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진짜네요, 진짜.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내년에 그게 이제 또 터지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진짜. 근데 세금 측면에서만 내가 설명한 거고 그러면 그 기업들은 어떻게 먹고 살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당장 그게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은. 근데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이게 지금 난리가 났는 상태를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야. 이게 사실상 거의 국가 위기 상태에 주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와. 포스코는 우리의 민간 회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기간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기관 사업이죠. 철강이 네. 자 여기서 철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일단 배 제대로 못 만들죠. 차. 자동차 제대로 못 만들죠. 맞아요. 뭐 어? 건설장 맞아요. 건설에도 다 건설과 철근 다 관련된 들어가죠. 네, 맞습니다. 그거 다 포스코에서 하는 겁니다. 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그 복구가 급선무인데 그렇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죠. 일단은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정상화 되나 보다. 별 문제 없는가 문제 보다. 없나 보다. 네. 자원봉사하러 간 사람들은 기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돈을 그러니까 그 영수증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지금 오죽했으면 급하니까 이런 영수증이랑 이런 것들이 좀 떠도는데 지금 일당을 어마어마하게 줘서 사람들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당 170만 원까지. 175만 원 네. 그러더라고요. 일단 여기 이제 영수증 받은 거에서 이제 쏘리니까 뭐 신한으로 받은 그걸 누가 증명을 했더라고요. 예. 세금 떼고 169만 2,250원. 그 원전 징수하고 줬을 때. 예, 그러니까 일당입니다. 일단 근데 이것만 보면 이렇게 뭐 일당을 많이 줘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빡세게 소위 말하는 그걸 복구를 해야 하니까. 기본이 10시간이래요. 예. 10시간. 그래서 그 시간당이 뭐 지금 보면은 17만 원 정도. 그러니까요. 17만 5천 원 시간당. 엄청 어려운 기술을 엄청 빠른 시간 안에 왕창 몰아서 해야 하니까 그렇죠. 하기가 좀 두려울 정도라고. 근데 진짜 나는 의아한 게 이걸 지금 외부에서 알바 찾듯이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내부의 직원들은 없었어? 그러니까요. 그 이런 상태에 대한 그 뭐 플랜 B를 전혀 안 만들고 있었다는 없었어요. 얘기죠. 없나 봐요. 그리고 지금 여기 또 지금 저기 일당만 문제가 아니라 네. 원래 여기 전기고로가 있었거든요. 예, 전국으로. 전기고로는 그 발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발전기에 들어가는 게 물에 잠겨 버리면 잠겼어요. 그 물을 못 쓰게 되는 거죠. 발전기를 전부 다. 그렇죠. 근데 그걸 다 닦아야 된대요. 터빈의 모터들을 다 닦아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무리하게 하면은 또 화재가 발생할 그렇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화재 더 발생하면 이거는 이제 그 심각한 상황으로 가니까 그렇죠. 예. 이걸 그냥 대충 해가지고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 이야기가 이걸 전부 다 새로 짓는 수준으로 가야 된다. 새로 아예 처음부터. 야. 그럼 그동안 멈춰버리면 그 또 손해가 심각하죠. 국가적으로 와. 그 어떤 의미에서 약간 우리가 다행스러운 측면은 이제 광양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광양제철 있죠. 포스코 네. 포스코 그 제철 포스코하고 광양이 이제 네.
이 분사가 돼 있잖아요. 나눠져 지금 있죠, 예. 나눠져 있어서 강령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하는데 아이고. 지금 포스코가 그 감당하는 게 한 35%라고 하니까 그 강령하고 합하면 거의 우리나라 그 현대제철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적죠. 그런데 그쪽에 거의 다 커버를 하는데 이걸 못 하니까 포스코는 그리고 각자가 생산하는 게 다르대요. 아 그렇죠. 예. 저- 주력 상품이. 아무래도 전기 고로가 또 좀 섬세하고 그 네. 저 고급 그거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 못 해내니까 지금 차에 들어가는 거는 강판이나 이런 것들이 네. 아주 미세히 되고 그 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배도 그 들어가는데 그 용접 하나 하는 것까지 문제가 삼는데 네. 만약에 잘못된 불량 제품이 나오면은 네.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 수준을 올리는데 한 2년은 충분히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야. 여기 지금 그 일부 한국일보나 이런데 일부가 보도한 게 보시면 제강 연주 설비가 복구가 더디다. 피해가 가장 컸던 아비언 같은 경우는 복구 재가동 계획조차 없다. 아예.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야. 그런데 이게 근데 이게 한 공정이 그 안 되면은요 다른 공정이 회복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같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상화가 몇 달 걸린다는데 몇 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TV나 그 뭐 YTN 뭐 연합뉴스 이런 데 봐봐요. 전부 뭐 13일 뭐 그 고로 정상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라니 그렇게 나온다고요? 어. 진짜? 이거 속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취재를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지금 속이는 난리가 거가 나 있는데. 포스코는 이런 거 속이는데 전문이에요. 아 그래요? 그 동안에 야. 포스코는 그 제대로 알린 적이 없다니까요. 우리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예. 포스코가 해먹은 게 얼마나 많아요. 저 보세요. 포스코 오사가 어제 제가동. 이러면 오늘 모두 정상화. 야 이거 희망차 있네. 지금 전부 다 희망차 문제가 있는 있어. 것처럼 보잖아요. 희망의 포항이네 이렇게 되면은 진짜 와. 아니 그러니까 제목만 보면 아 이거 새롭게 화이팅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걱정이 안 그것도 되는데. 연합뉴스네. 예, 연합뉴스 연합뉴스 저렇게 하면은 전부 다 받아 쓰잖아요. 다 받았었어요. 아니 근데 그 청장님 말씀하신 김에 그 얘기 나온 게 왜 근데 사실 이제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기 제가 어제 보내드렸던 네. 사진을 한번 보세요. 현장 네. 사진들. 저게 2, 3일 내에 정상화 될 수 있는 사진인가? 어? 여의도 면적의 한 3배 가까이 되는 그 전체 단지가 다 물에 잠겼어요. 아, 그럼요. 그 지도. 그래서 출근할 때 네. 어떻게 출근한 줄 아세요? 예. 거의 허리까지 잠기는 물을 갖다가 헤엄치면서 출근했다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그럼 이제 물은 이제 배수는 이제 다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어느 정도 빠졌겠죠. 어느 정도는. 배수도 80%까지밖에 안 됐다 그랬어요. 아니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같으면 아니 그게 태풍 탓이지 왜 포스코 탓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지금. 그건 아니죠. 네. 지금 그 냉천이라는 게 네, 포스코 네, 네. 주변을 흐르는 강인데 예. 그 강에 지금 수문을 잘못 열었다는 거죠. 사실은. 그 얘기를 갖다 제가 전달해 드리면 네. 지금 현재 음. 어떤 상황이 돼 있냐. 그 냉천이라고 하는 그 천이 이 이명박이 뭐 고향에 흐르는 강이라고 해가지고 흥해 쪽으로. 네, 그게 흥해. 자기를 상징하듯이 이렇게 강조했던 그런 천이고 이 천이 실제로 그 포스코하고 지금 이번에 침수돼가지고 지하 주차장 다 그 먹었던 그 천을 그 원동 부영 사랑으로 2차 아파트 뭐 이런 데를 갖다 네. 전부 다 그 감싸고 있는 그런 천인데 그 상류에 오어 저수지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오어 저수지. 오어. 예, 근데 이 저수지. 오어 저수지에 댐을 설치해놨어요. 이 댐을 설치한 이유는 자기네들이 냉천이 계속 범람을 하니까 이 범람을 좀 늦추기 위해서 여기서 댐이란 게 이제 예. 그 물을 가둬놓는 가둬놓는 거니까. 거. 예. 근데 이 냉천이 언제부터 이렇게 범람이 됐느냐? 2011년서부터 여기 공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냉천을 갖다가 뭐 수변 공연 만들고 이게 한강 그 그런 것처럼 만들듯이. 자전거길 내고 뭐 그리고 한다고? 4대강 만들듯이 어. 그렇게 옆을 다 만든 거예요. 그 이명박 때 했겠죠. 이명박 때 한 거예요. 아이고. 지 고향에다가 예. 한다고. 거의 뭐 예. 타노스급이다. 뭐만 하면 다 나온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가 잠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포항 하구 쪽에는 또 운하를 만들었대요. 그 운하를. 예, 운하까지 만들었대요. 여기다가 와.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항아리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아. 냉천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항아리 구조가 돼서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빠져나가는 그렇죠. 상황이 좁아지니까 벌어져서. 항아리라는 게 이렇게 어. 돼 있으니까. 예. 그리고 또 그래서
항아리 구조가 된 것도 단면적을 줄여갖고 범람의 위험 요소가 되는데 네. 냉천 변을 전부 시멘트로 발라버렸어요. 아이고. 그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흡수가 안 되죠. 아. 그러니까 더더욱 강의 단면적이 줄어든 상태가 됐어요. 그런 상태니까 계속 범람을 하니까 5호 저수지에서 물이 내려가는 것을 좀 통제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제 수문을 설치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수문 때문에 저수지가 이제 물이 어느 정도 차면 수문을 열어가지고 방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큰 비가 온다니까 물을 미리 방류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얘기했는데. 관리하는 데는 또 수자원공사하고 농어촌관리공사인데 여기에서 이제 결국은 물을 미리 빼지 않은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수위 데이터를 수위 데이터 한번 봐. 한 예. 누리꾼들이 직접 이 수위 데이터를 갖다가 네. 이렇게 정보가 다 공개가 되니까 네, 네. 올렸어요. 올렸는데 보니까 세상에 새벽 4시에 만수에 도달합니다. 새벽 4시. 새벽 4시에 그래서 사람들 자고 만수에 있을 때. 도달한 그렇죠. 아, 응. 근데 안 놔둬- 여기서 또 충격적인 게 댐을 범람하거나 뚜둑이 무너질 수 있다고 그렇죠. 판단 거죠. 그렇게 판단하니까 그 다음에 어. 그럼 만수에 도달했으면 비가 그쳐야지 만수위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4시 한 반 정도에 물이 내려가기 시작해요. 수위 데이터. 어? 뺐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렇지. 누가 봐도 의심스럽지. 어. 그런데 여기서 빼면 지금 현재 그 아파트까지 2시간이면 물이 도착하는 거예요. 어우, 급하게. 그런데 2시간이면. 범람이 일어나는 게 언제냐? 5시 50분부터요. 아하. 와, 이건 소위 그- 딱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 상황이.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거기서 수문을 안 열었으면은 절대 그래 도달할 수가 없죠. 그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비만 와가지고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포항시가 했던 일은 뭐냐면 그 5시 50분 경에 범람한다는 문자 날려주고 끝이었어. 자고 있는데 뭐 사람들 뭐 그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어. 그러면 이게 결국은 완전히 인재 아니냐. 인재죠, 인재. 실제로 아. 여기 4시에서 4시 반 사이에 수문을 열면서 그러면 수문을 열었다는 그런 통보를 했느냐? 통보도 안 했어. 제대로 된 통보도 없었고. 통보가 없었다는 게 지금 다 확인이 되고 있어요. 거기 주민들의 예. 말에 의하면 예. 그리고 5시 50분에 범람한다라고 하는 것만 내려준 거예요. 야. 그러면 여기 대응을 못하지. 그러면서 지금 애꿎은 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만 막 조리돌림 당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소장은 자기가 새벽 4시 반부터 와가지고 여러 가지 방송들 청취하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렇죠, 그렇죠. 범람했다는 소리 나오고 아파트가 물에 잠긴다고 하니까 방송을 한 그렇죠. 거야. 방송해 준 거죠. 차 자기 빼라고. 매뉴얼대로 한 거야. 그렇죠. 그분이 왜 욕을 먹어야 돼요? 맞습니다. 시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매뉴얼대로 했다 그러면서 소문 열어버린 사람이 열어버린- 뭐냐? 그렇죠.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 주차장에서 이제 그 모자가 갇혔다가 그렇죠. 아들이 네, 아들이 맞습니다. 죽었던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7명이 죽은 그 주차장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범람하면서 냉천이 범람하면서 포스코가 물에 잠긴 거예요. 여의도 면적 3배가. 네, 네. 그래서 이 모든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물에 잠겼는데 또 우리가 추측해 보기로는 물에 잠기고 이렇게 되면 화재를 예비해서 거기에 뭐 가스나 이런 것들을 다 빼야 되거든. 빼서 방산 작업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근데 뺀 것도 늦었기 때문에 한쪽은 화재가 이미 나버렸어. 나버리니까 화재를 갖다가 이제 더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또 방산 작업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화염에 휩싸였다 이런 걸로 네, 네. 보도가 된 건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그 참 그 포항시장하고 경북 도지사가 또 저가 잘해가지고 이걸 막았다고 이렇게 또 선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근데 참 이게 어떻게 막아진 겁니까 이게? 아유 웃음만 나오네요 진짜 웃음만. 이거 진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수사도 제대로 안 될까 봐 걱정이에요. 수사 전담팀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이 전담팀이 이런 문제를 정말 제대로 파악할까요? 지금 그래서 그 최병석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그 섬진강의 홍수 비밀을 갖다 밝힌 사람 있잖아요. 네. 이거 밝혔더니 주호영이 막 뭐 악마 목사라고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섬진강에 잠겼던 게 그때가 박근혜 정부 때였거든. 근데 지금 그때랑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이제 포스코도 보면은 이 포스코의 그 지금 고문으로 가 있는 네. 그 부회장격으로 해, 네. 급으로 해서 가서 고문을 간 사람이 그 윤석열 쪽하고 가까운 아하. 그 변호사 이제 그 고검장까지 하고 네. 또 검사야? 변호사 또 하던 검사야? 사람을 지금 보내 가지고 지금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법률 지원 단장인가 뭐 네. 그것도 부사장급인가 되는데 네. 거기도 또 검사 출신이에요. 야, 근데 그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아니 근데 뭐 말씀 나오고 지금 회장님도 거기 포스코 회장도 원래 포스코 회장도 사실은 그 유일하게 이 사람이 비전문가 현장 전문가가 아니라 아니다라는 재무통이죠. 예, 재무통. 재무통인데 네. 이 포스코라는 게 하나 일종의 그 보수들의 왕국처럼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 동안에. 그래서 예를 들어 전번에 정준양부터 시작해서 네. 그다음에 그 밑에 건오준인가요? 그 회장이 네. 그다음에 최정문가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데 이게 다 이명박 쪽에서 라인에서 예, 예,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지금 문제도 많이 일으켰죠. 이 지금 이 수해 문제가 이 포스코에 뭐 무슨 관계 있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포스코가 이런 일들을 하나도 오픈 안 하고 네, 네. 문제가 있으면 전부 다 그 쉬쉬하고. 언론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네, 네. 언론들을 다 장악을 하는 거예요. 야 진짜 심각하네요. 지금 와. 포스코 예, 예. 홀딩스의 부사장 법무팀장 말씀하신 김영종 변호사인데요. 이 사람이 윤석열 사시 동기예요. 아하야. 그리고 그 검사로 임용돼 가지고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범정 네. 이 범정이 바로 윤석열과 한동훈 뭐 이런 애들 우병우 이런 애들이 다 큰 데 아닙니까? 네네. 범정 수원지검의 안양지청장 어허. 검사와의 대화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 있잖아요. 거기서 검찰에 청탁 전화 한 적 있지 않습니까? 맞아. 이랬던 인간 그 인간이야. 나 기억나. 진짜요? 와. 그 인간이 포스코 법무팀장에 가 있어. 지금 저 부사장 가 있어. 지금 저 사진에 나오는 뜨네. 사람은 이제 김강욱이라고 하는 김강욱. 저기는 이제 그 윤석열보다는 기수는 빠른데 네. 기수는 빠른데 19기인가 그렇죠. 예. 그 사실 19기로 돼 있는데 저 아버 윤선 19기로 돼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결국은 윤석열 라인이에요. 윤석열 라인이고 지금 저기는 그 윤석열의 주례를 받던 정상명 씨의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예. 또 그 대학 후배이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음. 근데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저기 앉혀가지고 저 사람들이 가서 그 포스코를 뭘 하겠어요. 야. 일단 포스코를 장악하고 보는 거죠 지금. 김강욱은 법대 선배네요. 서울대 법대 선배. 그렇죠. 와, 이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대전고검 검찰청장 검사장. 검사장했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내면서 네. 포스코가 사실은 이 보수 정권의 그 모든 그를 다 옛날에 그 박영준이라고 포스코 있었잖아요. 그 왕차관이라고 불렸던 그 친구.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면담을 해가지고 그 회장을 보낸 사람이 정준양이잖아요. 충성을 맹세하게 하고. 맞아. 그 정준양이가 그 다음에 이제 건호준이를 또 앉히고 예. 건호준이가 다시 최정우를 지금 앉힌 거죠. 네. 아니 또 포스코하면 또 유명한 게 이제 성진 지오텍. 그때 이제 정준양 때인데요. 그러니까요.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 성진 지오텍 네네. 그뿐만 아니라 그 나중에 코스코 플랜텍으로 합병이 되는데 그 성진 지오텍을 정말 형편없는 거를 엄청난 돈을 주고 사죠.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 정말 많았죠. 네, 그걸 사가지고 그걸 또 플랜텍으로 합병을 한 다음에 거기다 거기 사장으로 그 사람을 앉혀요. 맞아요. 그 사람을 또 앉혀. 거기다가 증자를 잔뜩 해요. 이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야, 나 진짜 웃기는 상황이라니까 이거. 포스코 건설은 또 어떤 일을 했는지 압니까? 포스코 건설은 그 산토스 CMI라고 해가지고 산토스 CMI. 예. 그다음에 그 EPC 에쿼티라는 회사하고 이게 중남미에 있는 건설 회사인데 산토스부터 느낌이 확 오더라고. 아무런 실체가 없는 거의 페이퍼 컴퍼니에 가까운 회사들을 돈을 그 당시에 처음에 살 때 800억, 그다음에 실어가지고 한 1,600억 정도를 실어가지고 그 안에서 누가 빼먹은지 몰라요 그 밖에서. 그러고 나중에 60억에 팝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이명박 때 포스코를 갖다가 거덜낸 거예요. 근데 박근혜 때도 또 거덜냈잖아요. 거덜냈잖아요. 박근혜 때는 그걸 비싼 거를 그때 차은택이한테 그때 팔라고 했던 게 있었잖아요. 뮤직비디오 감독. 뮤직비디오 감독한테 포스코의 그 자산을 팔라 그래요. 광고 회사인가 뭐 하나 있었어요. 뭐 이름이 지금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어요.
근데 형 생방 때 어떡하려고 그래? 예,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좋은 회사를 헐값에 파는. 그래 이명박 때는 이 둘이 노선이 완전히 빼먹는 건 똑같은데 하나는 살 때 아주 형편없는 거를 비싸게 주고 사서 돈을 빼고 그다음에 박근혜 때는 아주 알짜배기 회사를 싸게 헐값에 그렇죠. 팔고 이렇게 포레카군요. 포레카의 매각을. 그렇죠. 진짜 대단하다. 돈 빼먹는데 진짜 타고났다. 그리고 권오준 때는 또 그 자원외교와 관련해 가지고 맞습니다. 자원외교. 이 사람이 또 연구원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뭐 리튬 전지해 가지고 맞습니다. 포스코가 그 원래는 철강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뭐 리튬 전지 그 해가지고 전지 만드는 회사를 만들어 놓고 엄청나게 그 돈들을 거기다 다 쏟아 부어요. 그 완전히 가 보니까 그 사람이 가기도 힘든 가서 숨도 잘 못 쉬는 그런 데 있는 뭐 우유니 호수 쪽에 있는 그런 데 가지고 리튬 강산 개발한다고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포스코 돈 작살내고. 지금 그 부분 리튬 부분은요 지금도 빨아주고 있어요. 마치 잘한 것처럼. 포스코는 왜 배터리에 올인하는가 하는 그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포스코가 배터리에 투자를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오히려 그쪽은 첨단 새로운 그런 어떤 그 철을 중심으로 한 그런 새로운 철강들 이걸 만드는데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순도가 높거나 더욱 더 특수하게 만들 수 있는 특수강 이런데 올인을 해야 되거든. 맞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는 더 고부가가치 그 저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안 쓰고 지금 갑자기 배터리를 왜 하냐고. 그러니까 저도 들은 거지만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더욱 더 차체를 가볍게, 그렇죠. 튼튼하게 만들려고 해서 그래서 철에 대한 연구가 더 발전이 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걸 갑자기 배터리에다가 하겠다고 하니까 더욱더 이제 좀 수상한 거죠. 느낌들이 지금 보세요. 답답하고. 지금 그 배터리 재활용의 필수적인 순환 생태계를 포스코가 왜 구축을 해? 아이고야 이게 미치겠다. 일단은 저는 요 사태를 보면서 이 기사도 이제 나중에 제가 꼼꼼히 한번 보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포스코 주식 한 주를 팔겠습니다. 주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형 제가 그렇게 많잖아요. 저는 매도하겠습니다. 매도 버튼을 팍 누르겠습니다. 근데 포스코 주식이 나름 좀 비쌉니다. 사실은 그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포스코가 엄청난 그 현금을 가지고 있는 정말 우량 기업이었어요. 근데 그 우량 기업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완전 쪽박을 차게 만들었죠. 정말 저거는 역사의 죄인입니다. 그 당시에 맞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정말 이야기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요. 포스코는. 근데 지금 한 건 한 건이 다 심각한 건인데 제가 제목만 이야기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산토스 CMI하고 관련해 가지고 스위스에서 300억 계좌가 나온 거예요. 맞아요. 300억이요. 그래서 그게 뭐냐 이제 그걸 밝혀라 했는데 끝까지 안 밝히고 넘어갔죠. 그런데 돈으로 전부 다 외국으로 돈을 그 몇천억씩 그냥 그 아무것도 없는 회사에 마치 있는 것처럼 외국에서 무슨 건설하고 한다 하면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남미까지 가서 볼 수가 있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큰 일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돈을 사고 처음에 800억 주고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거기다 또 증자를 해요. 대단하다, 대단해요. 증자를 하고 나중에는 안 된다고 하면 빠져나오면서 60억 받고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가 기관 그 기업을 사실상 지네들 입으로도 민간화 시켰다는 그 기업을 이렇게 거덜을 내놓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안타까운 게 문재인 정부 때는 그래도 이거를 감사를 하거나 해서 좀 바로잡고 책임을 져야 될 인간들에게 구상권 청구하고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제가 참 답답한 이야기를 좀 안 하고 싶은데 해야 될 게 이게 사실 아까 기간 산업이잖아요. 이게 이거는 우리가 그 기간 산업이라고 하는 KT 같은 것도 기간 산업이잖아요. 기간 산업이고 은행도 사실 기간 산업이에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그리고 뭐 그 이런 기간 산업들은요. 그 정부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게 무너지면은 온 경제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SOC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기간 산업이라고 보고 해야 되는데 포스코를 이제 민영화를 했잖아요. 근데 말이 민영화지
실질적인 오너가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삼성, 현대, LG 이러면은 오너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민간 산업이 맞아요. 네. 아무리 그 중요한 현대 차도 사실 의본 기관 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현대는 오너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회사들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노력을 다 하는데 비해서 이 KT라든지 이 포스코라든지 이런 데는 주인이 없는 기업이잖아요. 이걸 소위 말해서 우리가 국민기업이라고 해요. 그 국민기업은 누가 가느냐 하면은 선거를 이긴 사람들의 전리품처럼 그렇죠. 생각해요. 아 맞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회장 보내고 이런 거를 그야말로 지금 검사를 아까 그 고문으로 보냈잖아요. 검사 그러니까. 출신을 대전고검 출신장 고검장 출신을 보내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아니 쇠 봤는데 뭘 하냐고. 철 이렇게 또 고로에다 넣어보고 오늘 철 맛이 좋네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잖아요. 그 고로가 몇 돈 줄 알아?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형 마지막에 나도 무슨 역할 하나 해야지. 야 진짜. 센 물을 구속시킬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구속시켜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보내놓고 네. 지금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동안에 이제 해먹는 사람들 전부 다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가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드러나지 않던 것이 요번에 이제 이 포스코 사건으로 지금 이제 제가 이야기를 처음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말 이 지금까지 포스코가 이런 문제점이 있고 했는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도록 하고 네네. 정치권에서 이걸 먹게 하면 안 되고 이 감시 구조라든지 운영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어떤 그 내부에서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앉히도록 하는 걸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 기업이라고 해서 그 이명박 박근혜는 자기 사람들을 꽂아가지고 거기서 빨대를 해놓고 자기들이 다 빼먹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는 그 민간 기업에다 빨대 안 꽂을 거야. 그냥 방기를 해버린 거야. 아이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의미에서 나쁜 짓인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검찰들이 뭐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검찰들이 대통령실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서 왕국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검찰이 재계를 다 장악해 버렸어. 그렇습니다. 자, CJ ENM이 뭐 하는데요? CJ ENM은 저 콘텐츠 만들면서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 사장이 검사 출신이야. 그러네요. 진짜. 야, 이거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또. 예. 그리고 뭐 지금 포스코 그 부사장들이 검사야. 이 사람들이 나중에 거기 계속 남아 있어. 그냥 중간에 자기네들이 가고 이러지 않는다니까. 거기다 또 딱 자리 잡아놓겠죠. 알박기 하듯이 그렇죠. 있다가 암약하고 있으면서 다른 그 정권이 나오면은 계속 딴지 걸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맞네요. KT가 그랬듯이. 그렇죠, 맞아요. 예? KT에도 그 법무가가 있잖아요. 예, 그 법무 팀. 팀이 있잖아요. 그 팀들이 김현장하고 검사 하하. 출신들이 다 장악을 예. 했던 거예요. 지금 더 검사 출신이 강화됐어요. KT 같은데도. 미치겠네. SK도 마찬가지야. 지금 대기업인데 대기업들도 윤석열과 줄을 대야 되니까 검사를 영입하잖아요. 이게 군사 정부가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군인들이 뭐 심지어는 국세청장도 요직이 다 군인들이 갔죠. 했어요. 예. 그랬듯이 지금 이제 검사들이 온데 지금 금감원장도 지금 맞습니다. 군인 예. 검사 출신 검사가 갔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지금 어디 안 가는 데가 없다는 거지 지금. 그 결과가 포스코의 수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제대로 된 위기관리 시스템이 있었더라면 재해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요? 예,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행안부가 빌딩들 지하 침수되지 않게 차수막 설치하자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것도 진짜 웃긴 얘기지만 아유. 야 차수막이라도 제대로 설치했으면 물이 이렇게 넘어 들어왔겠니? 100%로? 그러니까. 아니 바로 옆에 냉천이 있고 냉천이 계속 범람되고 있고 그런데 그렇죠. 그 대비를 갖다가 안 하고 있으면은 지금 이제 와가지고 천재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말이 되냐고요. 더군다나 위에서는 또 그 800억 들어가지고 무슨 댐 만들고 그런데 돈 쓰고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댐 만들면 뭐해? 그 댐으로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물폭탄이지 이건. 그러니까. 아니 왜 맨날 북한에서 댐 여는 것만 갖고 시비 거냐? 이건 더한 문제잖아. 평화의 댐 같이 옛날에. 그럼 북한 간첩이냐? 예. 사실
이 태풍 흰남노가 온다고 했을 때 그 오저수지에서 네. 물을 미리 사전에 뺐어야 뺐어야 되는 되는 거예요. 거예요. 미리 그래야 뺐어야죠. 다음 비가 왔을 때도 그 위에서 물을 막았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 갑자기 새벽에 그렇게 하니까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지. 오 이거 댐 터지면 내가 문짝 받으니까 열어. 그 보이네요. 그게 진짜 그렇게 그랬을 것 같은. 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포항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권력이 바뀐 적 없이 포항시장이 계속 새누리당에서 국민의힘 이강덕이 지금 벌써 3선째야. 이 문제를 바로잡자고 피를 토하면서 외쳤던 고 허대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암 걸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8월에 말경에. 근데 포항하고 저기는 전봇대를 꼽아놔도 국힘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그분들의 포항 시민들이 그 선택이라고 봐야 되고 그렇죠. 대구 경북 분들은 정말 진짜 한번 각성을 해야 될 그런 네네.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근데 이 좋은 이야기가 사실 이 시간에 아무도 안 듣습니다. 더 탐사를 다 가셨기 때문에 이 좋은 얘기 좀 앞에 부분을 좀 해주세요. 좀 이렇게 좀 강력한 메시지는 어차피 좀 몇 분 안 계시지만 그래도 제가 또 말씀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저 윤석열 대통령님 죽은 여왕 챙기지 마시고 살아있는 포항 시민들 좀 챙겨 주십시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그 포항 내려갔잖아. 예. 포항 내려가서 여기 포스코 안 간 거 알아요? 보리밥집을 갔잖아요, 대신. 보리밥집 같이. 예, 보리밥. 그리고 나 진짜 충격받은 장면 돌발 영상이 또 나왔어. 뭐가 돌발 영상에서 그 실제 그 사람이 죽은 지하 주차장 그 있는 아파트를 갔잖아요. 거기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 뭐라고요? 아니 사람들이 그 몰라서 그렇게 당한 거야. 몰라서. 진짜요? 그런 말 했다고요? 8분 만에 이렇게 물이 차는데 말이지. 그걸 미리 좀 알고 그랬어야 되는데 몰라서 해치를 못한 거야 이게. 야 이런 말을 어떻게? 완전 진짜 진짜? 유체이탈 돌발 영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미리미리 대피했을 거 아니야. 어? 몰라서 못한 거야. 이게 8분 만에 이렇게 차는 거거든 물이. 근데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성대모사 하면 막 웃음이 나와서 웃는데 이 나 소름 얘기에는 돋았어요. 웃을 수가 없어요. 이게 좀 화가 나가지고. 지나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를. 형 너무 똑같았는데 나 한 대만 때려도 돼요? 너무 성대모사 똑같았는데 한 대만 때리고 싶다. 어우 진짜. 저는 김성수 형을 때리고 싶었다는 겁니다. 예. 앞으로 성대모사는 끝날 때 할 테니까 이걸 들으시고 더 탐사로 가셔라. 예. 하지만 이제 다음 그러니까 오는 목요일부터는 목요일은 이제 매주 목요일은 생방이기 때문에 저희들 누가 나가는지 다 감시가 가능해요. 못 나가. 8시에 하는 거 아니에요? 8시입니다. 8시에 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마무리로 이제 우리 청장님부터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그 8시에 좀 많이 좀 들어와 주시기를 바라는 것.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정말 정부가 없습니다. 무정부 상태. 우리 스스로가 정부를 재건한다는 입장으로 정말 떨쳐 일어나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럴 때 내부 총질을 하고 있죠. 그러지 않고 그 내부 총질 얘기 저기 목요일에 한번 슬쩍 한번 다루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기 목요일은 생방송이라는 거 8시 잊지 말아주시고 그 다음 날은 우리 또 음원 다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기억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김성수 평론가의 음원 블루웨이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블루웨이브입니다. 죄송합니다. 블루웨이브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은 시사블로님과 함께 또 만나고요. 저희는 또 목요일 날 또 생방송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